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고 비싼 것도 써보는데 왜 거울 보면 잔주름은 그대로일까? 어쩌면요, 우리가 매일 이건 건강에 좋지 하면서 챙겨 먹는 음식들,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식품 중 일부가 오히려 피부 노화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주름 유발 건강식품의 비밀이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또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건지, 그런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휴대폰 화면 톡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음식인데요. 아마 아침이나 간식으로 이거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 많고 장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그릭 요거트 그 자체는 참 좋아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위에 뭘 얹어 먹느냐, 이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플레인만 먹기에는 아무래도 좀 심심하니까 보통 이제 그래놀라나 견과류 아니면 꿀, 과일 시럽 이런 거 넣어서 드시잖아요. 네네. 바로 이 토핑들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트에서 파는 그래놀라나 설탕에 절인 견과류, 달콤한 시럽들, 여기에 생각보다 추가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 토핑이 문제였군요. 저는 그냥 건강에 좋으려고 견과류 좀 넣고 시리얼 조금 넣고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네, 그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이면 사실 무시 못할 양이 되거든요. 이런 추가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아주 그냥 확 빠르게 치솟게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요? 그렇죠.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때 우리 몸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는 AGES라고 부르는 물질이 확 늘어납니다.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최종 당화산물, AGES.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이게 피부랑은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 AGES라는 게요, 우리 피부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있잖아요. 네, 탄력 단백질이요? 네, 그 단백질 섬유에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처럼 딱 달라붙어버려요. 그래서 얘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죠. 피부 속에 있는 탄력 스프링이 녹슬어서 뻣뻣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와, 탄력 스프링이 녹슨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결과로 피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피부가 탄력을 잃으니까요, 네.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더 쉽게 생기죠. 예를 들어서 세수하고 나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금방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웃거나 찡그릴 때 생기는 표정 주름 있잖아요. 네. 그게 예전보다 좀 더 깊게 패이고 또 오래 남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당화작용, 글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콜라겐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릭 요거트 먹을 때 주름 걱정 좀 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나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핵심은 그 추가당을 확 줄이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 위주로 드시고요. 토핑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양 조절이요? 치아씨드 같은 씨앗류 있죠? 그런 걸 작은 스푼으로 딱 하나 정도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은 꿀이나 시럽 대신에 항산화 성분 많은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거, 그런 베리류를 한 서너 알, 그 정도만 살짝 올리는 거죠. 베리류나 씨앗류로 대체하는 거군요. 혹시 향으로 좀 만족감을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도 설탕 대신에 바닐라 빈을 살짝 긁어 넣거나 아니면 시나몬 가루, 계피 가루요? 그걸 살짝 뿌려서 향긋함을 더하는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혈당은 확 안 올리면서도 맛이랑 영양 둘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릭 요거트 토핑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그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는 것들, 통곡물 간식들입니다. 네. 현미로 만든 뻥튀기라든가 크래커 아니면 통곡물 그래놀라바 같은 거요. 이게 왠지 통곡물 딱지가 붙어 있으면 뭔가 건강할 것 같아서 약간 죄책감 없이 좀 많이 먹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통곡물 이꼴 건강 이런 공식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숨겨진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조리 방식이에요. 조리 방식이요? 네, 이런 간식들은 대부분 그 바삭한 식감을 내려고 고온에서 굽거나 튀겨서 만들잖아요. 특히 여기에 이제 달콤하게 하려고 시럽이나 설탕 코팅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당분하고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만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AGS 있죠? 최종 당화산물. 이게 음식 자체에 이미 엄청 많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먹기 전부터 이미 AGS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즉 우리가 맛있다 하면서 바삭함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이미 만들어진 AGS를 섭취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피부 노화를 좀 촉진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리 과정에서 이미 생긴다니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통곡물이라고 해도요, 물론 정제된 곡물보다는 낫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역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아, 통곡물도요? 네, 그럼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수분을 좀 끌어당겨서 약간 붓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작용해서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 이번엔 반대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아, 붓다가 마르는 느낌이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미세한 부종과 탈수가 반복되면 피부는 마치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풍선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가 피부 조직을 약하게 만들고 기존에 있던 잔주름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분명히 건강 생각해서 통곡물 간식 먹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더 칙칙하고 탄력 없어 보이지? 라고 만약 느끼셨다면 바로 이 AGS랑 혈당 롤러코스터, 이게 원인일 수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통곡물 간식들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양 조절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바삭한 통곡물 간식은 한 번 먹을 때 한 20g에서 30g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한 주미치 안 되는 양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해요. 꽤 덕네요. 네, 그리고 그냥 간식으로만 먹기보다는 식사의 일부로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식사의 일부로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설탕 없는 요거트나 두유에 아주 조금 섞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샐러드 위에 대신에 살짝 뿌려 먹는 거죠. 아,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 식이섬유가 많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훨씬 더 천천히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맛도 즐기면서 피부 부담은 줄이는 거죠. 통곡물 간식도 양 조절이랑 어떻게 같이 먹느냐, 이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의외의 식품. 이건 정말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저염 장아찌나 피클입니다. 네, 저염인데도요. 네. 채소로 만들었고 기름기도 없으니까 이건 살 안 쪄. 건강 반찬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입맛 없을 때 딱인데. 네. 근데 저염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염이라고 해도 장아찌나 피클에는 여전히 염분이 들어있고 또 피클 같은 경우는 식초에 산성분도 있잖아요. 아, 염분하고 산도. 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좀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염인데도 염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산도요. 수분 균형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몸이 일시적으로 수분을 꽉 붙잡아 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얼굴이나 손발 붓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네,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때 수분도 같이 끌고 나가요. 아, 이 과정에서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붓고 빠지고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될 때예요. 피부,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고 예민한 피부는 이런 반복적인 팽창이랑 수축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잔주름이 더 쉽게 생기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게다가 만약에 즐겨 드시는 피클이 그냥 새콤한 게 아니라 새콤달콤한 종류라면 그럼 설탕까지 들어있으니까 아까 말한 그 당화 문제까지 겹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염분 때문에 수분 균형 깨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분 때문에 콜라겐 손상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나트륨 얼마나 먹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당분과 염분이 같이 우리 몸의 수분 대사 그리고 피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예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식습관이 피부 노화를 확 앞당기는 숨겨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저염 피클의 배신인데요, 이거? 그럼 이 장아찌나 피클은 어떻게 먹어야 피부한테 좀 덜 미안할까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도 역시나 섭취량, 이랑 섭취 방식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한 끼에 한 20g에서 30g 정도, 정말 소량만, 맛을 살짝 돋우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치로 치면 한두 조각 정도 들까요? 네, 그 정도겠네요. 그리고 국물은 최대한 먹지 말고 건더기만 건져 먹는 게 좋고요. 아, 혹시 그날 식단에 다른 짠 음식이 있다면 좀 피하는 게 나을까요? 뭐 국이나 찌개 같은 거요? 네, 아주 현명한 생각이에요. 만약 식단에 국이나 찌개, 아니면 다른 짠 반찬이 이미 있다면 굳이 장아찌나 피클까지 더해서 먹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만약 집에서 직접 담가 드신다면 소금량을 줄이는 대신에 다시마나 말린 표고버섯, 우리물 같은 걸로 감칠맛을 좀 내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쓰거나 아니면 사과 식초의 새콤함으로 단맛을 대신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릭 요거트 토핑부터 시작해서 통곡물 간식 그리고 저염 피클까지 진짜 건강식의 배신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떤 음식에 건강식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그 음식이 실제로 어떤 재료들이랑 조합되어 있는지, 또 어떤 온도와 방식으로 조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안에 숨어 있는 총 당분 함량이랑 총 염분 함량, 이게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그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핵심 원리를 다시 정리하면 너무 많은 당분 섭취랑 고온에서의 조리는 AGS를 만들어서 콜라겐을 뻣뻣하게 만들고, 또 너무 많은 염분과 산도는 수분 불균형을 일으켜서 피부를 건조하고 처지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얕았던 선들이 깊은 주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식품 라벨 확인 습관인 것 같아요. 영양성분표에서 당류랑 나트륨 함량, 이거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라벨 확인. 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던 그 바삭한 식감이나 달콤한 맛은 의식적으로 조금씩 줄여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수분이나 비타민 충분히 섭취하고 살코기, 생선, 콩,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 탄력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당신의 주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긴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해온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미래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약간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강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어쩌면 우리 피부 주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의외의 요인들에 대해서 주름 유발 건강식품의 비밀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이 나와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식 섭취 같은 내부적인 요인이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면 자외선 차단이나 스킨케어 제품 사용 같은 외부적인 관리 노력은 이런 식이요법의 효과랑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서로 효과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상쇄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이나 피부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니까요. 앞으로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내부 관리와 외부 관리의 시너지 효과. 이것도 언젠가 한 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유익한 탐구 여정에 동참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